이거는 이제 기사화는 안 됐던데 제가 그 내부망에 써 있는 글을 캡처해서 보통 나오거든요. 네. 기자들이 이제 돌릴 때 캡처한 걸 보다가 저는 이 대목에 주목을 했어요. 보석 청구할 수 있는데 왜 구속 취소를 청구했을까?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윤석열 측은 보석 청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구속 취소를 청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특히 구속 취소의 경우는 검사가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석 청구가 더 좋은 방안일 수 있는데 말이다. 자, 이거는 뭐 현재 검사니까 돌려 쓴 건데 행간을 읽어야 해요. 왜 보석 청구하지 구속 취소 청구를 하지? 구속 취소는 검사가 즉시 항고하면 석방 안 되는데 네. 행간을 읽자면 이 말은 윤석열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할 때 이미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을 걸 알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즉시 항고하지 않을 걸 몰랐다면 그러면 즉시 항고해버리면 상급시 결론 날 때까지 석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염두에 뒀다면 이 구속 취소 청구가 아니라 보석 청구를 했을 거다라는 그 말이 이야기죠. 아니라 즉시 항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 청구를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이 그건데요. 아니 다른 말로 해서 다시 들어봐요. 아니 자,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할 걸 염두에 뒀다면 구속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할 네. 거니까 통상적인 네. 경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니까 구속 취소가 아니라 보석 청구를 하거나 했을 텐데 다른 방안. 그런데 뭐 보석 청구는 법원이 판정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걸 알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할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거 아니냐? 그 소리예요. 이게. 저는 이 검사 생각에 동의합니다. 윤석열은 심우정이 즉시 항고하지 않을 걸 미리 알고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심우정을 고발하는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고발을 직접 한 두 분 주장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왜 고발을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작정을 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무리수를 뒀을까? 그래서 검찰 내부에도 법원 내부에도 외부의 법조인들도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71년 만에 최초의 사례예요.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무리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은 남을 위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남을 위해서 그 욕을 먹고 자기 공직을 위태롭게 하며 그 법조 사회에서 미친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짓을 합니까? 자기들이 뭐 윤석열을 위해 태어난 천사들이야? 그런 일을 하게? 이 결정을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상정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석방시킨 것은 심우정과 대검 수뇌부에게 이익이 되니까 한 거다. 자기를 위해서. 그럼 논리적으로 석방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석방되지 않으면 벌어질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죠? 탄핵. 저는 뭐 탄핵 인용이 99% 된다고 봤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속된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 기각해서 돌려놓냐.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지 않냐 감옥에서. 그래서 99.9%라고 봤는데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되면 60일 조기 대선이죠. 지금 상황에서 60일 조기 대선이면 이재명 당선 가능성이 높죠. 이재명 당선되면 내란 특검이 진행되겠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니까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총장과 수뇌부에 불이익이 될 만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봐야 논리적 전개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엄청난 무리수를 둘 이유가 있나? 그 불이익이 될 만한 건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선 의심되는 게 있잖아요. 범척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방첩사 대령들 8명 앞에서 선관위에 검찰이 곧 갈 거라고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들은 정성우 처장이 다시 대령 8명에게 이걸 하달했다. 그리고 그때 적은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다. 네. 그리고 이 대령들의 진술이 일치하고요. 그리고 포렌식 전문가인 대검 부장급 검사가 계엄식 후에 방첩사 대원과 새벽 전화를 했고 새벽 12시만 새벽 3시. 근데 이제 이 통화에 대해서 저들은 안부를 물었다고 하죠. 해명을. 친분이 있던 관계라서. 그리고 선관위로 실제로 출발했다는 제보를 네. 민주당이 받아서 그것도 기자회견을 했죠. 그 기자회견도 잠깐 볼까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를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저 사건 때문인가? 일단 세상에 드러난 건 저거밖에 없으니까. 만약 실제로 대검의 부장급 검사가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한 다음에 선관위로 달려간다. 이 일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계엄 상황인데요. 계엄 상황이 났는데 한번 놀러 가볼까? 친분이 있으니까 이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절대로. 계엄인데 방첩사에 왜 가요? 선관위 왜 가고. 그 부장검사에게 가야 한다는 지시를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대검 수뇌부가 만약 그런 식으로 연루돼 있다면 특검하게 되면 검찰총장 휘하의 대검 수뇌부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 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러났던 건 당시에 선관위에 고문 도구들까지 준비돼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아주 심각한 일이죠. 네,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보면 거기서 이제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해서 허위 진술을 받아내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수뇌부들이 어깨동무하고 내란의 운명 공동체가 돼서 윤석열을 석방시켜서 탄핵 기각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이해가 되나?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윤석열 석방은 절대 저절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71년 만에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안기령 절대 그런 판결 못 받습니다. 김어준 절대 즉시항고 포기 안 해요. 일단 구속될 일이 없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총장과 수뇌부가 자신들 살려고 한통속에 대해서 내란 수괴를 석방시킨 내란 연장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근데 그렇다면 심우정 총장은 개인이 조직의 명운을 갖다 바친 거죠. 자기들 살려고 검찰을 욕구쟁이에 바친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들끓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검찰이 이 기준 가지고 일자를 하느냐 시간을 가지고 하느냐 혹은 그동안에 71년간 쌓여있는 수많은 사례들 다 무시하고 자기 살려고 한 거예요. 그냥 나 모르겠고 그거는 당장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결정하냐 이거죠.